안녕하세요. 이야기 맛집 대작가TV 대작가입니다. 오늘은 시놉시스 작법 시리즈 줄거리 6편 플롯의 이해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 작법을 시작하게 되면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만큼 작법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내용이겠죠. 찾아보시면 뭐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은 플롯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게 기초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참 작은 요리를 하는 기분이다. 다양한 재료를 넣고 나만의 레시피로 만드는 것처럼 이야기도 비로소 완성된다. 이야기 맛집 대작가 TV 맛있게 봐주세요. 한마디로 플롯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구성입니다. 구성, 뭐 구조, 이야기 구조나 구성을 의미하는 거고, 플롯은 이야기에서 사건들을 시간에 맞게 배열하는 것, 등장인물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작업, 개별 사건을 선택하고 배열하는 것, 전체 이야기의 큰 틀을 형성한다, 이야기의 사건 흐름을 결정한다. 이 내용들이 플롯의 기본적인 의미라는 거죠. 플롯이 허술한 건 무엇이냐? 필요한 사건이 부족하거나 없어도 되는 사건이 있거나 있어야 될 사건이 없거나 없어도 되는 사건이 있거나 극작품에는 다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적절한 배열이 이루어지지 않음. 이 배열도 좀 이해가 가게끔 적절하게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야기 구성이 근데 너무 어렵게 이게 구성되면 이야기가 힘들다. 정말 작정하고 그렇게 하는 영화도 있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 같은 경우에 메멘토라든지 테넷인가 보진 않았는데 그 영화도 굉장히 난해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거장이 되면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지망생들은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이야기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삶의 의미나 뭐 가치 변화가 없다. 이럴 경우에 이제 플롯이 허술하다고 느낀다. 이야기적 사건이라는 거는 이야기나 등장인물에게 영향을 주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삶의 의미나 뭐 가치 이런 것들도 변화할 리가 없고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플롯이 허술하다고 느낀다. 다중 플롯은 하나의 이야기 안에서 사건의 흐름이 여러 개라는 말이다. 극 전체로 봤을 때 하나의 메인 플롯이 있고 또 그 안에 뭐 서브라든지 뭐 메인급의 버금가는 큰 플롯이 있을 수 있죠. 사건들이 이렇게 완전 다르게 운영이 되다가 뭐 한 군데서 만나기도 하고 넓은 의미로 그런 배열과 구성을 짜는 것들이 다 플롯이다. 그렇게 사건 흐름이 여러 개라면 다중 플롯이라 한다. 플롯은 인과관계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다. 익히자. 인과관계의 문장 완성. 왕이 죽었다. 왕비가 죽었다. 그냥 사건이죠. 왕이 죽었고 왕비가 죽었고 그냥 죽었을 뿐이죠. 단순한 사건이죠. 하지만 이렇게 인과관계를 포함시키면 왕이 죽었다. 슬픔에 못 이겨 왕비가 죽었다. 원인과 결과. 작게는 이렇게도 플롯 구성이 된다. 왕비의 삶의 어떤 의미나 가치가 변했죠. 왕이 죽음으로써 자기의 목숨을 잃었으니까 인물의 변화가 생겼죠. 사실 왕이 죽지 않았으면 왕비가 죽을 일도 없었을 테니까. 아주 단순하게는 이런 문장 구조를 가진다. 이게 이 인과관계 문장이다. 플롯을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인 글 중에 하나입니다. 숨이 막힌 도베르만. 외출 후에 집에 돌아오니 반려견 도베르만 목에 뭔가 걸려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개를 동물병원에 맡기고 집에 다시 돌아오자마자 전화벨이 울렸다. 방금 전 동물병원 수의사였다. 그는 소리 지르며 말했다. 당장 집 밖으로 나가세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수의사가 시키는 대로 집에서 나왔다. 도베르만의 목구멍에 사람 손가락이 2개 있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손을 움켜쥐고 옥장에 숨어있던 도둑을 잡아냈다. 어떤 인과관계나 플롯이 느껴지시나요? 지금 여기에는 크고 작은 인과관계들이 있죠. 그러니까 넓게 보자면 결국에 이 이야기는 도둑을 잡아낸 이야기죠. 결과. 그 원인이 뭐냐? 도둑을 잡아낸 최초의 원인. 도베르만의 목에 뭔가 걸려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요거가 원인이 돼서 이게 스노우볼로 굴러간 거죠. 이렇게 사건의 흐름이 흘러가서 결국엔 도둑까지 잡아내는 결과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요 문장이 없으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외출 후에 집에 돌아와서 걔를 동물병원에 맡기고 이렇게 가면은 그래서 도둑은 잡아냈어. 아 근데 애초에 왜 이 주인공이 걔를 왜 동물병원에 맡겼지? 그 원인이 없죠 여기. 그럼 굉장히 그게 자기적인 거죠. 이 걔를 동물에 맡겨야만 하는데 그래서 걔 목구멍에 사람 손가락 2개가 나와서 이렇게 굴러가는 건데 시작되는 이 원인이 없다면 굉장히 어색해지겠죠.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굉장히 얽혀 있는 거예요. 이 문장 안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병원에 맡겼고 동물병원에 맡겼기 때문에 수의사가 목구멍에서 사람 손가락 2개를 발견했고 사람 손가락 2개를 발견했기 때문에 당장 집 밖으로 나가라는 전화를 하게 된 거고 집 밖으로 나갔더니 의사가 신고를 한 거예요. 의사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출동한 경찰이 옷장에 숨어있던 도둑을 잡아냈다. 도둑 손가락이죠. 예. 그러니까 도둑이 도베르만한테 손가락을 먹혔기 때문에 잡힌 거죠. 손가락 2개가 목에 걸렸기 때문에 도베르만이 숨을 제대로 못 쉬었던 거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 구성이 굉장히 다양한 인과관계들로 얽혀 있다. 작게는 이렇게
또 극 전체를 봤을 때 큰 플롯이 구성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글을 써야 한다. 굉장히 탄탄하게. 도베르만의 목구멍에 사람 손가락이 2개 있었다. 이 문장이 없었다면 또 이상해지는 거죠. 수의사가 어떻게 도둑이 집에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원인이 이거니까 이런 문장이 인과관계의 구성을 가진 문장의 일부다.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예전에도 이런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이야기를 쓰면서 가장 쉽게 착각하고 실수하는 게 이 부분이 없으면 어색하다고 했죠. 이 정보가 내 머릿속에만 있는 거야. 나는 쓴 줄 알았는데 이 정보가 없는 거지.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온전히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는 이 과정이 쉽지 않은 거죠. 굉장히 긴 분량을 줄거리를 써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정보들이 내 머릿속에만 있어서 상대방에게 온전하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사람 손가락이 2개가 있었다고 이게 꼭 도둑 손가락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이 의사가. 하지만 맥락상 그런 부분은 생략을 해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생략할 부분은 생략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또 주저리 여기다 넣는다고 무조건 좋은 게 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지루해질 수도 있고 필요 이상의 정보일 수도 있고 그것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앞 순서로 가겠죠. 도베르만 봤는데 이 목에 손가락이 2개가 있습니다. 이거 혹시 집에서 누구 다치신 분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주인공이 저 혼자 사는데요? 그러면 이제 당장 빨리 집 밖으로 나가세요. 집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갈 수 있죠. 근데 그랬을 때 벌써 이 결과가 바로 나와버리죠. 이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도둑이 집안에 있는 이 결과값이 미리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배치했을 때는 지금 문장보다 별로 더 재미가 덜하겠죠. 지금은 여기서 갑자기 당장 집 밖으로 나가세요 하니까 궁금하잖아. 여기서 왜 그러지? 무슨 일이지? 했을 때 뒤에 사람 목구멍이 사람 목구멍이란다. 도베르만 목구멍에 손가락이 있었고 그게 도둑이었다. 이렇게 딱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배치 사건의 순서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가 굉장히 달라진다. 장르에 따라서는 이런 배치와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극이 굉장히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플롯이다. 구성이다. 단막은 메인 서브 플롯을 두기에는 제한적이다. 극이 짧기도 하고 단막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뭐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웬만하면 이 메인 플롯 하나만 가지고 간다. 플롯 구성은 스릴러, 공포, 범죄, 미스터리 장르에 따라 구성법은 달라질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메멘토라든지 테넷이라든지 물론 이 영화들은 아주 작정을 하고 한 거지만 조금씩은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꼭 원인 결과 이런 식으로 나올 필요가 없고 결과들만 쭉 나오다가 원인이 뒤에 쭉 나올 수도 있고 뭐 원인이 쭉 나오다가 뒤에 결과들이 쭉 나올 수도 있고 그 배치,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는 장르마다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스릴러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자면 범인을 알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범인이 처음부터 등장을 해. 스릴러 영화들은 대부분. 근데 미스터리 영화는 범인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쉽게 얘기하자면. 다르죠. 이런 구성이. 그래서 장르마다 다를 수 있다. 시체 없는 살인은 유죄로 인정되기 어렵다. 라는 이 문장을 말씀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이 근거, 이 유죄로 입증할 만한 증거들, 직접적인 증거들이 있어야 살인이 유죄가 되는데 시체가 없으면 힘들단 말이야. 뭐 정황 증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테지만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뭐 형태로 갖춰져야 돼. 이건 무조건 살인일 것이라는 정황이다. 라는 가능성 그 하나만 있을 때나 인정이 되지 이게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고 범인이 말하는 대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여겨지면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살인이 아니라는 쪽으로 더 힘이 실려요. 제가 알기론. 그래서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는 거죠. 그래서 시체가 꼭 있어야 된다. 그래야 유죄로 만들기 쉽다. 이 플롯도 인과관계라고 했죠. 원인과 결과가 뚜렷해야 된다. 그래야 이 결과를 납득할 수 있다. 그게 앞에 오든 뒤에 오든 있어줘야 된다. 잘만 배치하면 그 순서로 얼마든지 좀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아예 빼놓고 가버리면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망생 같은 경우에 이 인과관계를 철저하게 탄탄하게 지켜가자. 이게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 플롯이란 과학적 사고방식과 닮아있다. 과학적 사고는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정확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반복적인 실험 등의 원리를 통해 지식을 확장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 제가 요즘 과학 이야기 같은 것들을 많이 보고 하는데 과학자분들은 굉장히 자신의 어떤 이론이나 뭐 가설들을 언제든 잘못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계속 수정해 나가는 것이 뭐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딱 맞아 떨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가설로 남아있죠. 그게 정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정확한 데이터와 뭐 실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글을 쓸 때 그냥 감정에 호소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글의 구성은 과학적인 사고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반대편에 다른 관점에서도 한번 보고 뭐가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게, 이렇게 이야기가 배치되고 진행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의심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어떤 왜곡된 것이 없는지. 정확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은 대입해보자면 뭐 인터뷰라든지 자료 수집이라든지 이런 거겠죠. 내가 어떤 소재의 글을 쓰고 싶은데 우리가 세상에 뭐 모든 걸 다 알진 못하니까 자료 수집하고 뭐 인터뷰도 하고 해서 조사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내가 생각하는 어떤 허구의 이야기에 녹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쓰는데,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뭐 어떤 직업의 세계를 다루는 작품이다. 그랬을 때 이 이야기 자체는 허구일 수 있으나 이 직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라든가 특징들 이런 것들은 너무 허구여도 문제가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을 해야지. 왜냐하면 이 직업을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느 정도 이 직업에 대해 뭐 정보를 알고 있는 대중들이 봤을 때도 만약에 너무 그 직업을 왜곡을 시켜놓고 뭐 미화를 시키거나 왜곡을 시켜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약간의 포인트를 주는 건 상관이 없지만 너무 말도 안 되게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시청자나 관객이 납득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반복적인 수정, 우리는 계속 글을 반복적으로 수정하면서 좋은 글들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글을 쓰시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플롯의 기초적인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멋진 이야기, 글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3편 남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어릴 때부터 상상하는 걸 좋아했어요. 꿈은 아직 멀리 있지만 앞으로 헤엄치는 물고기는 아름답게 자라는 법이래요. 이야기 맛집 대작가 TV 단골이 되어주세요.